예, 운영위로 배치받고 나서 첫 참석인데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고창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본의 그 무역 보복 문제, 이 문제가 작년도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의 아주 그 미숙한 그 잘못된 대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집중을 지금은 해야 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한테도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가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놓는 것도 이번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월 1일 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고, 얼마 전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정부에서는 예상 못했습니까? 사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예상을 하고도 이 대책이 없었어요? 전혀. 정부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인터뷰 비서실장께서 보신 적 있죠? 네, 봤습니다.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이낙연 총리가 공노명 장관을 포함해서 30여 명을 초치해가지고 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한국 정부와 혜택을 본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1 방식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 방안을 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인터뷰에 실려 있던데,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낙연 네.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방금 제가 내주셨는데, 앞에서 네. 그 공노명 장관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제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의를 받은 건 있어요? 받은 바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노명 장관이 인터뷰에서 헛소리한 거네요. 거짓말한 거네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밀주의로 갈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다 없다 이런 정도로 분명하게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건의를 자꾸 애매하게 흐리고 가가지고 뭔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 건의를 문서로 받거나 공식 회의에서 건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좋고, 저는 이런 점도 우리 정부가 대처에 미흡했다라는 하나의 방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우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놓아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이 자해적인 무역 보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이제 본질적인 타격을 추후에 주겠지만은 일본은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자해적 무역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책실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이 받는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한국에 대해서 자해적 무역 보복을 하는데 일본이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무역 흑자국이 상대국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일본의 문제가 되는 소재 부품의 생산 기업들은 그렇게 일본 경제에서 큰 기업들은 아니고요. 또 해당 기업들이 다양한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듣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연구소들의 추계를 말씀을 저도 드리면, 그건 들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본 보복에 맞대응을 할 경우 우리가
GDP 최대로 GDP 한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네, 보고를 본 적이 했는데 있습니다. 예.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예, 굉장히 과장된 수치입니다. 예, 뭐 이게 과장됐다 하더라도 피해는 예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 다른 좀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특히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 경우에는 0.1% 미만 굉장히 작은 어떤 영향이고요. 지금 상당히 장기화된다고 제가 볼 때는 하더라도 그런 피해는 어차피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액수는 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적정한 뭐 정확한 피해액이 나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문가 중에서는 3차, 4차 보복으로 농수산물 수입 금지 이제는 일본에서 우리의 농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한다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특위 자문을 맡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경제적인 제3의 경제적인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그 농수산물 부분이나 특히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을 함으로써 제2의 IMF가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일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총화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호사카 유지 교수가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일본이 금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시대와 예.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낮다. 예. 그러나 저는 매우 낮다라고만 보고 안이하게 대비할 일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만에 하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현재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환율을 모르고 있죠. 현재. 그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데일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데 예. 여기에 만약에 일본에서 금융 공격까지 벌이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는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여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